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맨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도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자, 증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늦게 찾아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시 자체가 메롱이다 보면은 어떤 주식을 사도 대부분 하락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난달에 그랬죠. 블랙 먼데이 왔을 때 그 다음부터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우리 계좌도 빠르게 회복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한 그럴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또 빠르게 반등하면 어떤 기업이 오를지 등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나? 일단은 당장 내일 아침부터 걱정이긴 합니다. 저 길이 또 뭔가 그 얹힌 듯한 기분 있잖아요. 속이 답답한 그런 기분을 계속 한 10분에 한 번씩 느끼고 있는데 아마도 기름들도 저랑 비슷한 기분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보통 이제 한 번에 급락하고 출발하면은 양봉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날 좀 선반영해서 두드려 맞은 바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월요일에는 이제 뭐 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쭉 올라서 한 마이너스 뭐 1%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혹은 뭐 보합까지 마무리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제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경제 연착륙이다 걱정하지 마라 요렇게 또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이 대선이 코앞이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미국에서 급락이 나타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틀어막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 이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역발상 전략도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 그렇다면은 증시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어떤 게 이번 주에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당장 내일만 봤을 때는 대왕거래 관련주와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 관련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왕고래 또다시 이야기가 떴네요. 최근 들어 조금 조정받은 대왕고래 관련주, 그런데 해외 석유사들이 또 온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2차 로드쇼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뭐 예전부터 있던 소식 아닌가 뭐 별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소식이 나오는 애들이 오히려 그 수급을 다 빨아당기면서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논리로 밑에도 똑같습니다. 최근 들어 오물풍선 관련주, 뭐 예를 들면은 전쟁 관련주인 빅텍 등이 있겠죠. 그 친구들 힘을 전혀 쓰고 있진 못했지만 그런데 또 그 친구들이 대표적인 인버스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닷새 연속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고 있으니 혹시나 이 친구들도 단기 상승을 해줄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코스피는 어땠나?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일주일 만에 4.8%나 급락하며 지난주 월요일 있죠? 아니, 지난달 월요일 그 근처까지 떨어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다가 더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봤을 때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제부터 얼마나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는 좀 쌍바닥을 찍고 그러려면 한 달 전보다 이번 달 저점이 조금 더 높아야겠죠.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터진 게 아닌데 이렇게 많이 급락하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9월 달에는 저점을 나타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이번 주에 7.9%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떨어지나 싶을 정도긴 한데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 주길 바라고요. 이 와중에 에코프로비엠은 완전 난리가 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는 1등이 바뀌었죠. 알테오전으로 바뀌었는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제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을 한다면은 바이오가 일단 최선호 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거는 증시가 요 모양 요 꼴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좋은 기업이라는 의미겠죠. 매동은 어땠을까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엄청나고요. 연기금 그래도 소량이라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점 방어를 해주길 바라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네요. 1339.5원. 그리고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경기 침체 걱정에 67.67달러까지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금요일날 미국은 어땠나? 난리가 났죠.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하락했고 나스닥은 특히 2.5% 하락, 나스닥 선물은 3%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도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전 저점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그래도 버티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7,30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날 미국장이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하면서 조금 반등하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좀 크겠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큰 움직임 없이 뭐 보합으로 이제 아침을 맞는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넘는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미국 선물이 강하게 반등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 통계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음봉.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아마 음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9월달엔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아니 이 정도 하락할지는 진짜 몰랐고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 건 뭘까요? 맞습니다. 9월이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 줬습니다. 10월달, 11월달에 바닥을 다지고 거기서부터 쭉쭉 올라가 오히려 그때부터는 대부분 막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에도 혹시나 그렇게 되어 줄지 그 부분을 기대하며 지금 상태는 좀 좋지 않아서 와 이거 손절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역발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통계는 항상 안 맞더니 이렇게 안 좋은 통계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어김없이 최악의 9월달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잊으면 안 될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큰 급락이 나타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10월, 11월부터는 상승장 초입이었던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 때지만 버텨보고 오히려 물을 살짝 태워보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겠나. 다만 그렇다고 뭐 급하게 태우는 건 아니고 추석 정도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다 보니까 어떤 주식을 사도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와중에 버티는 친구들을 보자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혹은 필수 소비재인 친구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KTNG, SK텔레콤, GS리테일 등등 설령 우리가 경기 침체를 겪는다고 핸드폰 없애지는 않겠죠. 담배 끊지는 않겠죠. 편의점을 안 찾진 않겠죠. 그러한 시각으로 이런 친구들이 최근 들어 조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더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고 혹은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재미없는 주식 같아. 나는 이 티어 오를 때 V자 반등을 예상하고 티어 오를 때 먹는 애들을 많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시라면은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한 미국 대선 관련주 그리고 대왕거래 관련주 정도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로 투자할 만한 섹터는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장기로 볼 만한 섹터는 또 뭐가 있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STO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조정을 조금 받은 바이오 관련주, 원전 관련주 등등 이 친구들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혹시나 뭐 다른 애들이 등장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장 코앞이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버티는 데 집중하고 추석 끝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볼까 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과 외국인은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입니다. LG엔솔, LG화학, 삼성 SDI, 강원랜드, KT, 한국전력, 기아, SK텔레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합니다. 뭔가 2차전지를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뭐 경기방어주 쪽에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LG엔솔, LG전자, 신한지주, 이수페탈시스,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현대글로비스,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일렉트릭, SK바이오팜을 매수합니다. 여기도 1등이 LG엔솔로 2차전지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삼성전자는 매도하기 바쁩니다. 무려 1조 5천억이나 매도했네요. 그렇다면 그거 누가 샀나? 당연히 개인분들이 샀습니다. 이번 주 3전 2조 1천억이나 쓸어 담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삼성전자 우, 네이버, 카카오, 기아, 삼성전기를 매수합니다. 과연 개인분들은 웃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시간입니다. 일단 9월 2일 월요일 2차전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최근 들어 2차전지 테마가 쭉쭉 올라가고
특히 LG 엔솔 이 친구가 121선 또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오랜만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몇몇 기업들은 실적 기대감이 분명 나타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판매 부진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STO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TO 법제화 작업이 이제 오는 주, 당장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 미국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부 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등장. 원전 관련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노이즈가 나타나는 와중에 체코에서 최종 계약 체결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며 원전 관련주가 급등.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소식도 많죠. 목요일입니다.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자율주행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금 자율주행 몇몇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하지만 금요일에는 장 초반에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쭉 올라갔으나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일까요? 전부 다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월달 실적 호조, 그리고 또 9월 10월에 쉬는 날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강원랜드에서는 영업장 면적이 늘어나고 게임 기고도 늘어나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 표결이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한번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 체코 외교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봐야겠죠. 중국 8월 CPI, PPI 발표. IMTS 2024가 열립니다. 세계 최대 공작 기계 전시회라고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협동 로봇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이 열립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리아나 관련주라든지 재건 관련주가 움직일지 보도록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해리스 관련주냐 트럼프 관련주냐 여기에 대한 방향이 조금 정해질 것 같습니다. 화웨이에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됩니다. 트리플 폴드 3번 접는 폰이 출시가 된다고 하죠. 수요일입니다. 미국 8월 CPI 발표. 목요일입니다. 미국 8월 PPI 발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야, 증시도 안 좋은데 이제 이런 친구들도 오네요. 유럽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바이오 관련주 봐야겠죠. 그리고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뇌를 식히는 것도 괜찮겠죠. 목요일날 베테랑2가 개봉을 합니다. 저 길이 또 바로 달려가 봐야겠네요. 일요일입니다. 중국 안티몬 수출 통제가 실시됩니다. 안티몬 관련주가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 휴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야를 쓰게 되는데 과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항상 이때까지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높은 확률로 우리가 쉴 때 미국장이 막 급등하다가 우리가 이제 쉬는 날 딱 끝나면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